네,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장동균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과 치료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질문 위주로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되어서 오늘은 이제 그 뒤편인 증상과 진단,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까지 간략하게 이제 빠르게 요약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주로 질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정상 허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허리는 전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일자가 되는 게 정상이다. 옆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허리는 이렇게 앞으로 C자형이 정상이고, 이제 네모난 척추뼈고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있는 부분이 추간판 디스크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허리 CT를 보여준 사진이고, 우리 CT는 다음과 같이 이제 뼈 구조물 위주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게 척추뼈고 빈 공간이 이제 디스크가 위치하는 추간판이 위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뒤에서 본 거죠. 뒤에서 본 부분이고, 이쪽은 흉추, 등뼈라고 하는데, 이 등뼈의 특징은 이렇게 갈비뼈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한예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예쁘시네요. 네, 포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상 허리 MRI를 본 건데, 허리 MRI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이제 MRI를 볼 때 좀 알아두시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게 척추뼈고 뼈와 뼈 사이 하얀 부분이 추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신경이 내려온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이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정상 허리 MR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 허리 단면이 되는데, 네,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추간판이 되겠고, 뒤에 이제 동그랗게 100원짜리 모양으로 있는 것이 신경 주머니 안에 점점이들이 많이 있죠. 이 점점이들이 이제 가지신경인데, 두 개가 모여서 이제 신경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밑에서 봤기 때문에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허리는 이렇게 이제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신경 주머니를 누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추간판은 이렇게 이제 여기 말하는 이 파란색 부분이 되겠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 위치하면서 위치하게 되는데, 이 단면을 봤을 때 안쪽에 물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수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액을 감싸고 있는 나무테처럼 된 것이 층판 구조로 바깥쪽에 띠가 되어 있는데, 이제 디스크가 파열렸단 말은 이 바깥쪽에 섬유륜이 찢어져 가지고 안쪽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간판의 기능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면서 척추뼈의 운동에 관여하게 되고, 우리가 침대처럼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추간판의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가 이제 진한색이 척추뼈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 노란색 부분이 추간판,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추간판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추간판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시작하게 되고, 추간판 주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추간판이 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틈이 보이시죠? 틈이 보여서 높이도 감소하고 뒤로 약간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노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만 때로는 뭐 부모님이 이제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자녀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우리의 척추는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는 수가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적 요인, 우리가 체중이 뚱뚱해져서 비만이 되면 이런 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 있게 되고, 추간판 자체가 이제 그 혈액 공급에 가장 취약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흡연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이런 혈액 피 공급을 통해서 이제 산소 공급이 더욱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또는 이제 그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하면 미세한 진동 역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기사분들 아니면 트럭을 오랫동안 이제 운송업을 하신 분들께서 이제 이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란 추간판이 뒤로 탈출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간판인데 바깥쪽에 테두리인 이 섬유륜이 파열되어서 안쪽에 수액이 이제 뒤로 밀고 나와서 신경 주머니를 눌러서 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이런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액이 찢어진 섬유륜을 통해서 뒤로 나와서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주머니 누르거나 나가는 가지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아까 보여드렸던 정상 추간판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추간판이 뒤로 튀어나오는 거 없이 신경 주머니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이 추간판이 검은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 동그란 신경 주머니가 거의 3분의 1을 찌그러들어 있죠. 이렇게 해서 눌리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상 소견이고,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만 튀어나온 것을 팽륜이라 하고, 조금 돌출된 것을 돌출, 조금 더 많이 된 것이 탈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을 정도에 따라서 유리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신경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추간판이 튀어나와서 신경 주머니를 이제 누르는 거죠. 눌러서 기계적 압박에 의해서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누르게 됐을 때 이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신경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눌렀거나 또는 이렇게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방사통, 저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 요소는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대개는 50세, 60세 이후에 발생하는 좀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이런 추간판 탈출증은 20대, 30대, 뭐 이런 4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비교적 호발하고, 특히 4, 5번 요추에서 많이 발생하고, 말씀드렸듯이 흡연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진동, 자동차 같은 미세한 진동 또는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경우에 위험 요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주로 임상 증상, 어떤 증상이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어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제 원인과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임상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게 되면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허리가 아픈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 특히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이렇게 허리에 뚝한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허리 아픈 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런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또는 신경이 눌리면 방사통이라는 것은 이제 저린 증상이거나 이런 전기가 오듯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다리로 당기는 이런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 이상,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뭐 남의 살 같다, 만졌을 때 감각이 둔한 것 같다, 이렇게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분이 있고, 이런 감각 이상이 더 진행했을 경우에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하지에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요통, 허리 아픈 거,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방사통,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감각이 둔해질 수도 있고, 더 심해지면 다리 힘이 빠지는 거죠. 발가락이라든지 그런 하지에 근력 약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미안님께서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 증상이 심해져서 다리가 좀 저립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도 얘기했는데 정말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수술은 받고 싶지 않은데 증상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네. 이제 미아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일단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서 너무 통증이 심한데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은 이제 척추관 합착증과 달리 추간판 탈출증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우선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비수술적 치료. 처음에는 이제 안정 가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물 치료, 먹는 약을 먹는 거죠. 그리고 먹는 약으로 안 되면 이제 주사를 맞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리치료를 해서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하면 많은 환자에 있어가지고 대개는 한 7~80% 있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리 힘이 빠지거나 이런 마비 증상이 없으면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례로 이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을 이제 수술했던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고 이런 보존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 2년이 지났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큰 결과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증상이 그러면 안 한 사람도 잘 이렇게 버텼을 경우랑 수술을 했던 경우랑 2년 뒤에 비교를 하니까 결과가 비슷하더라. 그런 그런 이제 논문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비 증상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고과영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 척추를 위하여 열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임상 증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하지 방사통과 감각 이상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디스크가 어디에 있어서 어떤 신경을 누르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박되는 신경근, 어느 신경이 눌렸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요추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서해부가 이제 사타구니 라인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타구니 쪽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관절 사타구니가 아파서 처음에 이제 척추인지 모르고 이제 정형외과 이제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관절 하시는 선생님께 많이 가는 경우가 있다가 고관절에 이상이 없으니까 척추 쪽으로 가라 해서 이렇게 오시는 환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3번 유추가 눌리면 허벅지 앞쪽, 이 무릎 위쪽에 근육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무릎이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무릎에 무릎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요추가 눌리면 종아리 안쪽 부분이 눌리고 5번 신경이 눌리면 장단지 바깥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번 신경이 4, 5번에서 추가반 탈출증이 가장 많다고 했잖아요. 빈도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5번 신경이 눌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아리 바깥쪽으로 많이 저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4, 5번 추가반 탈출증, 그 5번 신경이 눌렸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제1천추가 눌렸을 경우에는 종아리 뒤쪽 부위가 눌릴 수가 있어요. 종아리 뒤쪽 부위나 발바닥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발이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족부 클리닉 가서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경이 눌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비욘디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눌리면 어떤 신경이 눌리에 따라서 이런 사타구니가 아플 수가 있고, 무릎 앞쪽이 아플 수가 있고, 종아리 바깥쪽이 아플 수가 있고,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신경이 눌려서 방사통이라든지 감각 이상은 이게 막 이게 전기가 온다, 아니면 이렇게 막 신경이 이제 통증이 매우 날카롭고 막 찢어지는 것이 아프다, 이런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추간판 탈출증에 이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우리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 우리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대변 보려고 힘주면 이 복압이 증가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막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에도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러한 자세를 안 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윗몸 일으키게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복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스크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4, 5번 디스크 탈출 감압술을 하면서 5번 척추협착으로 5번 척추 살짝 신경기를 잃었다고 합니다. 수술 1년 지났는데 이제 MRI 소견상 감압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잘 유지되어 안 눌리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신경이 눌려서 아팠던 오른쪽 엉덩이가 앉으면 결리고 일어나면 오른쪽 엉덩이 종아리 뒤쪽 근육 떨림이 있습니다. 5번 척추뼈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게 원인일까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증상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50세 이상에는 이제 외래 오시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제가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디스크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둘 다 한꺼번에 같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술 치료를 하느냐, 이게 따라서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보통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5번 척추뼈가 거의 붙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4, 5번 추간판 간격이 거의 붙어 있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 수술만 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 간격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증상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스크 수술을 한 부분은 좋아졌고 척추관 협착증 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마 증상이 남아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염증 반응일까요? 또 얼마 전 5번 척추 쪽에 신경 차단술을 받았는데 효과는 없습니다. 네. 염증 반응은 아닐 수 있죠. 염증 반응이면 우리가 열이 나거나 해서 피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열이 나거나 하거나 염증 수치가 막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염증은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눌려서 나온 염증 반응 말씀하시는 거죠. 5번 척추 쪽에 신경 차단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아마 그 척추 협착증의 증상이 정도가 이제 조금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 좀 매우 심한 경우겠죠.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아마 이제 좀 MRI를 정확하게 봐서 이렇게 MRI 상 얼마나 심한지 한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MRI를 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그 척추 협착증의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통증이 없으면 그 담당 선생님과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다시 MRI를 리뷰를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는 이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신체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골신경성 측만증, 그러니까 측만증이 있는데 그 원인이 이 자골신경통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흰 건 아니고 우리가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 아픈 쪽으로 이렇게 몸을 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자골신경성 측만증이 생기는 거죠. 습관적으로 안 아프게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회피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자세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이 디스크가 어느 쪽으로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디스크가 이렇게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안 눌리려고 같은 쪽으로 이렇게 틀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신경의 바깥쪽으로 눌리게 되면 이렇게 틀면 안 건드리겠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디스크가 있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측만증은 없는데 이런 추가 탈출증 때문에 통증을 경감시키려고 이렇게 몸을 트는 것을 자골신경성 측만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례를 보시면 저한테 오셨던 분인데 39세 남자분이시고 이제 5개월 전부터 이렇게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예전에 농구 선수, 아마추어 농구를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엑스를 찍었더니 이렇게 측만증이 심하겠죠. 원래는 허리가 일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C자가 돼야 되는데 구부정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C자가 아니고 구부정하게 되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젊은 나이의 환자가 측만증이 있는 경우는 많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5번 뼈와 제1번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죠? 뒤로. 이렇게 이제 디스크가 이 왼쪽이라 했죠. 밑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이 신경이 눌리니까 안 아프려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비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측만증이 생겨버린 거죠. 이런 거를 자골신경성 측만증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원인이 이런 게 초고만 탈출증 같은 신경 증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 이제 디스크 수술했더니 이렇게 통증이 없으니까 올바른 자세가 되다 보니까 이 측만증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휘었던 허리가 똑바로 되고 옆에서 봤을 때 구부정 허리가 앞으로 C자형으로 잘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눌리면 본인도 모르게 안 아프게 하려다 보니 자세를 틀게 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측만증이 심한 경우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경근에 따라서 감각 부위도 다르지만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추는 아까 사타구니 쪽 감각신경은 사타구니 쪽이라 했죠. 그렇지만 고관절을 이제 굴곡시키는 근육 힘이 떨어질 수가 있고 3번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됐을 때 아까 무릎 앞쪽 근육이 감각 이상이 온다고 했는데 운동신경은 무릎을 펴는 근육이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4번 신경이 눌리면 이제 발목을 위로 뒤로 제끼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5번 신경이 눌리면 이 엄지발가락을 뒤로 제끼는 힘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천추가 눌리게 됐을 때는 발바닥을 미는 힘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까치발이 안 된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눌리는 그 감각이 이상 부위도 다르고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근육의 부위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것을 이제 알면 우리가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삐까추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요추와 경추가 안 좋아서 왼쪽 어깨가 빠진 건 아닌데 빠진 것 같이 힘 없이 어깨 발 쪽을 잡아준 느낌의 어깨와 승모근 쪽에도 통증이 있습니다. 왼쪽 어깨 위에 튀어나온 승모근은 탄탄하지 못하고 만지면 푹 들어간 느낌입니다. 원인과 개선 방법이 뭘까요? 네, 피카츄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오늘 내용은 추가만 탈출증인데 추가만 탈출증은 목에도 생길 수도 있고 등에 생길 수도 있고 허리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허리 추가만 탈출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추에 추가만 탈출증이 생기면 증상은 이 어깨나 이렇게 팔이 문제가 팔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추에 추가만 탈출증이 심해지면 이런 어깨 쪽이나 팔에 힘이 떨어지고 특히 어떤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어깨 주위의 근육이 이제 오래 신경이 눌리다 보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경추 이제 추가만 탈출증을 의심해서 경추 MRI를 찍어서 그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나영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네요. 외상 없이 목 디스크 6, 7번 파열되어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4, 5번 허리 디스크도 있는데 5번, 6번도 안 좋은 것 같아요. 파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어 근육 운동과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으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만 탈출증이 있으면 이게 숙여서 복압이 증가된 자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래서 내가 추가만 탈출증이 있으면 숙이는 동작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허리 근력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윗몸 일으키를 하는 경우에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허리 코어 근육 운동과 그다음에 허리 신전 운동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걷는 거, 러닝머신과 자전거를 같이 타면 이제 훨씬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플 때는 운동을 심하게 하면 안 좋지만 통증이 이제 어느 정도 좋아져 가지고 참을만 하면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카츄님께서 이제 또 질문 주셨네요. 왼쪽 엉덩이 통증과 하체 통증도 있는데 허벅지가 힘이 없는 느낌인데 이것이 자골 신경통이어서 그럴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면 일단 제일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이 이제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세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가만 탈출증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MRI 찍어서 한번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래로 오면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초과암 탈출증이 의심이 되면 MRI를 찍기 전에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MRI 비용이 그래도 뭐 병원에 따라서 몇십만 원씩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찍는 건 아니고 일단 검사를 해서 추가암 탈출증이 의심이 되면 이런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아파서 외래 가면 이제 누워보세요 해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올린다고 해서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자골신경 엉치 쪽에 당기기 때문에 통증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30도에서 10도 사이에서 통증이 있으면 양성이다. 추가암 탈출증이 의심이 된다. 특히 4번, 5번, 제1번 전추신경이 눌렸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경우에 이제 이 허벅지 앞쪽이 당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위로 올렸을 때 통증이 오면 이것은 이제 대퇴신경 신정검사, 이 대퇴 앞부분이 당겨지기 때문에 대퇴신경 신정검사라 하고, 이런 경우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2번, 3번, 4번 신경근이 좀 당기구나. 그래서 그쪽에 아마 디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대표적인 신체 검사, 하지 직거상 검사와 대퇴신정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 하이님께서 이제 하셨습니다. 교수님, 척추 치료 기술은 어느 정도 앞으로 발전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의학의 발전은 이제 너무 최근 들어서 이제 과학 기술처럼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획기적으로 갈수록 이제 좋은 장비와 좋은 수술법이 나와서 이제 많은 치료,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척추의사들이 이런 수술적 테크닉뿐만 아니라 또 더 좋은 이런 재료라든지 또 더 좋은 이런 술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영상의학적 검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상의학적 검사라는 것은 이게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영상 검사에는 가장 기본 검사인 엑스레이,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CT, 전산화 단층 촬영, 또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 MRI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말씀하시면 MRI 찍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 검사이다. MRI를 찍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전체 척추 배열과 이런 밸런스를 보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는 가장 기본 검사고 필수 검사이다. 그리고 이제 CT를 찍어볼 수가 있는데, 특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추가암 탈출증이라든지 척추관 합작증 같은 이제 허리 소견이 보이면 CT는 좀 찍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이 결정이 되어서 이제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CT를 찍어서 정밀하게 보지만, 외래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추가암 탈출증이 의심이 되면 이 MRI를 찍어보게 되겠습니다. MRI를 찍어서, MRI라는 것은 자기 홍명 영상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추가암 탈출증 진단에 가장 우수한 검사이다. 특히 방사능 피폭이 없고 이런 신경을 잘 볼 수가 있고, 이런 퇴행성 추간판과 이런 인대의 비유 등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환자분께서 이런 초간판 탈출증이 의심이 되면 MRI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좀 비용이 비싸겠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찍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의 병역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하고 엑스를 찍어서 좀 치료를 한 다음에 의심이 되면 이제 확진을 위해서 찍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MRI를 찍어봐서 이제 환자분이 호소한 증상과 MRI가 튀어나온 부분 이상 소견이 일치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찍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MRI 소견상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MRI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인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하이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척추 유압 수술을 받으면 인접 분절 문제 발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치료를 좀 이따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이제, 추가만 탈출증을 가지고 유압수를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뽑아주면 되기 때문에 디스크 제거 수리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압수를 아니고 감압술만 하는 경우인데, 척추 유압술이라는 것은 나사못을 받게 되는 거죠. 나사못을 박으면 딱 그 두 마디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위아래에 많이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술하지 않은 부위에서 이제 분절에 인접분절이라는 걸 수술하지 않은 위나 아래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발생 비율은 예전에는 딱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뭐 정확하게 수치로 다양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 종목이 아니라서 다른 질문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보시면, 이제, 크게 보존적 치료, 그리고 보존적 치료 아닌 수술적 치료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정 가려하거나,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약물을 먹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심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 자체를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1년 6개월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성기에는 보조기 착용이 조금 도움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물리치료, 특히 추가만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견인 치료를 해서 늘려주면 조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통증이 좋아지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서 척추 근육을 강화시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튀어나온 추간판을 빼내는 거죠. 그게 추간판 절제술이 정식 치료 방법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약간 째서 하느냐, 고식죠. 현미경을 보는 경우 현미경,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름은 바뀔 수가 있지만, 궁극적 치료 방법은 튀어나온 추간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추간판 탈출증은 많은 경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6주 이상, 한 2달 정도는 열심히 치료해보면 많은 경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이렇게 하시면, 제 외래에 왔을 때도 처음에 아파서 막 거의 걷지도 못하신 분들께서 이제 한 달 뒤에 오셔가지고 많이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5번, 6번 사이 이렇게 추간판이 심하게 튀어나왔지만 그냥
특별한 치료하지 않고 보존 치료만 했을 뿐인데 MRI 보면 거의 흡수가 됐죠.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침상 안정, 좀 안정을 취하고 보돌기나 물리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약물 치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이 눌려서 그런 경우 있지만 눌려서 염증 반응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이렇게 소염제를 먹을 수가 있고 근육이완제, 진통제 그리고 이런 혈류 개선제를 약물을 사용해서 보존적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로 좀 안 듣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따라서 이제 그 신경 차단술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효과 없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뭐 한 2달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가야 직장도 못 가고 뭐 바로 앞에도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잠도 못 자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나 대소변 장애, 이런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사조증의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마비 증상이 있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추가만 탈출증의 증상에 대해서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두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이런 아픈 정도와 진차 소견과 이런 MRI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해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튀어나온 추간판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뭐 개방적, 미세 현미경, 내시경과 추간판 절제술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정리를 하자면 추간판 탈출증은 90%에서 대부분 좋아질 수가 있다.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호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력 저하 등의 마비나 대소변 장애 발생 시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남님 안녕하세요. 박운님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오전에 통증이 심하게 오다가 오후가 되면 사라지는데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할까요? 예, 물론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S님께서 5번 디스크 탈출로 보존적 치료 중입니다. 대소변 장애는 없지만 폐음부 쪽 통각은 있지만 자결감과 잔뇨 증상이 있는데 마미 증후군 초기 증상일까요? 단순 망가통일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추신경에 눌리면 이런 방광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잔뇨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엉치 이런 항문 주위 통증이 회음부 쪽에 통증이 이제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미 증후군 초기 증상일까요? 이거는 이제 MRI를 가서 정도를 봐가지고 이제 한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단정지어서 결론 내릴 수 없지만 이렇게 젊으신 분이 만약에 저런 증상이 있으면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본인의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인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증상, 그다음에 진단, 치료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자 자신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 추간판 탈출증이 어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조건 막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보존 조치를 하다가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계속 그냥 주사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추가관 탈출증인지 아닌지 원인을 찾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 정밀 검사는 MRI가 되겠죠. 그리고 MRI를 통해서 추가관 탈출증이 진단이 되면 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맞는 치료 방법 결정해야 되고, 하여튼 지병이 있는 분도 있고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내 몸에 맞는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척추치료가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술 치료를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추가관 탈출증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과 오늘의 두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기를 제가 이제 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들어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 관리 잘 챙기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